마중물 한 바가지 없이 깊은 샘물을 길어 올릴 수는 없다.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는 일 또한 그와 같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 준비라 하면 곳간에 쌓아둘 곡식의 양이나 머물 집의 크기만을 떠올린다. 물론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과 끼니를 이을 곡식은 긴 세월을 버티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다. 물질적인 것은 노후라는 긴 밤을 밝힐 등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등불이 아무리 밝아도 그것을 들고 길을 나설 자의 다리에 힘이 풀려 있다면 그 등불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는가? 등유를 가득 채우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불빛을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눈과 그 길을 함께 걸어줄 동무의 손이다. 곳간에 곡식을 가득 채워두고도 정작 소화할 기력이 없어 흐림의 떡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준비가 아니라 그저 쌓아둔 짐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제껏 앞만 보고 달렸다.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우느라 내 뿌리가 마르는 줄 몰랐고 남의 집 잔치에 불려다니느라 내 집 안방의 석가래가 썩어가는 줄도 몰랐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길 끝에서 마주한 것이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다. 돈이 주는 안심은 유통기한이 짧다. 물가는 오르고 화폐의 가치는 변하지만 내 안의 맑은 기운과 세상을 읽는 밝은 눈은 그 가치가 깎이지 않는다. 집의 외벽을 칠하기 전에 기둥을 바로 세워야 하듯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우리가 돈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깊게 챙겨야 할 4가지 기둥이 있다. 이 4가지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드는 일이며 당신이 가진 재산이 비로소 제 가치를 발휘하게 만드는 마법이다. 몸을 다스리고 배움을 잊고 경계를 넘어 밖을 보고 인연의 그물을 새로 짜는 것. 이 4가지면 충분하다. 노후 준비가 막막하여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는가? 돈이 모자랄까 걱정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펐던 적이 있는가?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라. 숫자에만 매달려 전전긍긍하던 시선을 돌려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먼저 살펴야 한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은 없다. 그러나 삶이 증명하는 도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가는 것이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 찬란한 여정을 위한 지도를 지금 당신 앞에 펼쳐 보이겠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안녕한가? 밖을 수리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지 마라.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모든 위대한 항해는 내 안의 나침반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비바람이 몰아친 뒤에도 꼿꼿하게 서 있는 나무는 줄기가 굵어서가 아니라 그 속이 단단하게 차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 또한 이와 같다. 세월의 바람이 불어올수록 겉으로 보이는 근육의 힘보다 안으로 흐르는 기운을 살피는 일이 우선이다. 많은 이들이 몸을 그저 빌려온 옷처럼 대하거나 고장나면 부품을 갈아 끼우면 그만인 기계처럼 여긴다. 그러나 몸은 나라는 존재가 머무는 유일한 집이다. 기둥이 썩어가는 집에서 평온한 잠을 청할 수 없듯 몸이 뒤틀리면 그 안에 깃든 마음도 갈 곳을 잃고 헤매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제껏 앞만 보고 달렸다. 자식을 가르치고 집안을 세우느라 정작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은 외면하며 살아왔다.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무거운 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방치하는 것은 비가 새는 지붕을 보고도 때가 되면 무너지겠지 하며 손을 놓는 것과 같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라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수양이자 삶에 대한 예의다. 먼저 입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엄격히 살피라. 배를 채우는 것은 쉽지만 몸을 맑게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혀를 즐겁게 하는 자극적인 음식은 몸을 무겁게 만들고 정신을 흐리게 한다. 소박한 식탁 위에 놓인 맑은 채소와 거친 곡물은 단순히 허기를 면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땅의 전기를 내 안으로 받아들여 흐트러진 기운을 정돈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마음 공부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제자리에 머물러 썩어가는 물이 되지 마라.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땅을 딛고 걸으며 몸 안의 낡은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야 한다. 걷는 행위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노동이 아니다. 발바닥이 대지에 닿을 때마다 땅의 생명력이 몸을 타고 올라와 멈춰 있던 생각의 흐름을 다시 돌려놓는 일이다. 땀을 흘리는 것은 몸 안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세례와 같다. 가만히 앉아 남이 지어준 보약을 탐하기보다 스스로 몸을 움직여 안에서부터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100배 낫다. 내 몸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절도 있게 움직이는 습관은 나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선언이다. 많은 이들이 의원에게 내 몸을 통째로 맡기고 남들이 좋다는 처방에만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내 몸의 소리를 가장 잘 아는 이는 오직 나 자신뿐이다.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느 곳이 차가운지, 왜 숨이 가쁜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손으로 지친 다리를 어루만지고 팽팽하게 긴장된 어깨를 달래보라. 그것이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깊은 치유의 시작이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서 겉모습을 젊게 꾸미고 수명을 늘린다 한들 그 몸을 부리는 주인이 흐리멍덩하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허수아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 의지로 수저를 들고 내 힘으로 문 밖을 나설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이다. 몸은 정직하다. 정성을 들인 만큼 빛을 내고 소홀히 한 만큼 무너져 내린다. 거울 속의 나를 그저 늙었다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대신 오늘 내가 내 몸이라는 소중한 집을 위해 어떤 정성을 쏟았는지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은 곧 내 마음이 머물 자리를 닦는 철학적 행위다. 기둥이 바로 서고 석가래가 단단할 때 그 안에서 비로소 배움의 즐거움도 사람과의 인연도 꽃을 피울 수 있다. 맑은 기운이 몸 안에 가득할 때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지혜의 눈도 함께 떠지는 법이다. 그대의 집은 지금 안녕한가? 밖을 치장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지 말고 오늘 하루 내 몸이라는 가장 소중한 집의 문을 열고 구석구석을 정성껏 살펴라.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쓰지 않는 칼날은 녹이 슬어 종국에는 제 형체조차 유지하지 못한다. 사람의 정신 또한 이와 같다. 어제 배운 것에 안주하고 오늘 새로이 피어나는 세상의 이치를 외면한다면 그 육신이 비록 100년을 산들 그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멈춰버린 시계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배움은 끝난 것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과거라는 이름의 방 안에 가둔다. 그러나 보라. 천지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하며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만 세상을 경험한다.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풍경도 내가 그 이치를 모르면 그저 낯선 그림에 불과하다. 배움을 멈춘 노년은 어제와 똑같은 세상을 반복해서 사는 수감 생활과 같다. 매일 같은 생각, 같은 말투, 같은 원망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세월을 축내는 일이다.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굳어가는 뇌세포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나를 매일 다른 세계로 데려다주는 가장 은밀하고도 위대한 탈옥이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며
혀를 차거나 뒷걸음질 치지 마라. 아이들이 쥐고 있는 기이한 물건과 눈 깜짝할 새 달라지는 거리의 풍경을 보며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늙어서가 아니라 배움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내 때는 이랬다는 완고한 벽 뒤에 숨는 순간 그 벽은 타인을 막는 담장이 아니라 당신을 가두는 창살이 된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 말하고 새로운 것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태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마음의 주름살을 펴는 가장 귀하고 값진 약이다. 배움이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손주가 쓰는 새로운 단어의 뜻을 물어보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의 이름을 찾아보며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울고 웃는지 그 이면을 궁금해하는 마음 그 자체가 공부다. 책 한 권을 온전히 읽어내지 못해도 좋다. 다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은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될까 하는 설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하는 자의 눈빛은 세월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다. 오히려 맑은 샘물처럼 깊고 투명해져 주변 사람들에게 고요하고도 묵직한 울림을 준다. 공부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경험이라는 좁은 우물 속에 갇혀 타인을 심판하려 든다. 그러나 끊임없이 깨우치는 자는 세상의 넓음을 알기에 겸손해지고 변화의 흐름을 알기에 너그러워진다. 배움은 나를 고집불통의 노인에서 지혜로운 어른으로 탈바꿈시킨다.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때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탐험이 된다. 어제와 다른 문장 하나를 가슴에 품고 어제는 몰랐던 이치 하나를 깨닫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풍요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한탄할 필요도 없다. 잡다한 정보는 잊어도 좋으나 세상이 돌아가는 큰 흐름을 읽어내려는 의지만큼은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낡은 존재가 아니다. 매일 새로운 깨달음으로 스스로를 씻어내는 자에게 노년이란 쇠퇴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가장 찬란한 과정이다. 지혜가 쌓일 자리를 만들기 위해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이며 사물의 본질을 깊이 보라고 시력이 흐릿해지는 것이다. 그대는 지금 어떤 방에 갇혀 있는가? 낡은 경험과 편견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라. 배움이라는 열쇠로 문을 열고 세상이라는 넓은 들판으로 나아가라. 공부는 당신을 늙게 만드는 세월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유일한 구원이다. 매일 한 걸음씩 새로운 세계로 탈옥하라. 그 걸음이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을 것이다. 배움이 지극한 자에게는 죽음조차 새로운 이치를 깨닫는 마지막 공부가 될 뿐이다. 닫힌 방 안의 공기는 아무리 깨끗하게 다스려도 결국은 무겁게 가라앉아 사람의 숨을 짓누른다. 사람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제 아무리 고결한 뜻을 품었어도 방 안의 구석진 자리에서만 맴돌면 그 생각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 우리는 흔히 늙음을 안식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뒷방으로 유배 보낸다. 편안한 의자에 몸을 맡기고 창밖의 세상을 구경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믿지만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서서히 굳어가는 정지된 삶일 뿐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문지방을 넘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나를 가두고 있던 고집과 편견이라는 딱딱한 껍질을 깨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생명체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다. 신발끈을 조이고 대지를 딛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노인이 아닌 세상을 읽어내는 살아있는 관찰자로 다시 태어난다.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은 자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부제다. 고여있는 생각에 바깥바람을 쏘여 환기하지 않으면 마음은 결국 곰팡이 핀 서책처럼 낡아 쓰지 못하게 된다.
거리에 나가 젊은이들의 활기찬 옷차림을 보고 시장통의 소란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새로 들어선 건물의 낯선 간판들을 눈에 담으라. 요즘 것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혀를 차는 대신 그 낯설 속에 숨겨진 시대의 박동을 읽어내야 한다. 그들이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에 아파하는지, 세상의 색깔이 어제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라.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당신의 시계는 당신이 가장 찬란했던 어느 과거의 지점에 멈춰버리고 만다. 세상은 앞으로 가는데 나만 뒤로 걷는다면 그 괴리에서 오는 것은 외로움뿐이다. 관찰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읽어내는 일이다. 길가에 떨어진 낙엽 하나에서도 계절의 엄중한 질서를 읽고 스쳐 지나가는 행인의 표정에서 삶의 고단함과 희망을 읽어내라. 나간다는 것은 나를 객관화하는 과정이다. 내 아픔과 내 사정만 들여다보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만물이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일이다. 세상의 변화를 읽는 눈이 생기면 비로소 타인을 긍정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넉넉한 이해는 오직 밖으로 나가 수많은 다름을 목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다. 방 안에만 있으면 오직 자신의 통증과 상실에만 매몰되기 쉽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픈 것이 온 세상의 전부인 양 매달리게 되고 서운함과 원망은 갈수록 깊어진다. 그러나 문 밖을 나서면 풍경이 나를 치유한다. 굽이진 골목길을 돌 때마다 나타나는 새로운 얼굴들은 내 안에 고여있는 슬픔을 밖으로 끌어내어 흩뜨려 놓는다. 대지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평한 길을 내어준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당신의 고독은 세상의 활기 속에 녹아들고 당신의 굳은 마음은 바깥바람에 씻겨 부드러워진다. 하늘은 우리에게 두 발을 주었지 한자리에 박혀있는 뿌리를 주지 않았다. 움직이라는 뜻이다. 거창한 목적지가 없어도 좋다. 동네 어귀의 고목 나무 아래까지여도 좋고 늘 가던 공원의 낡은 벤치여도 좋다. 중요한 것은 내 의지로 경계를 넘었다는 그 사실 자체다. 찬 바람이 뺨을 스치고 뜨거운 햇살이 어깨에 내려앉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이 거대한 우주의 일원임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된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세상을 향한 구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당당한 행진이다. 노년의 고립은 대개 벽을 쌓고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는 데서 온다. 세상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보는 눈을 닫은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한다. 매일 대지를 밟으며 흙의 기운을 얻고 타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의 감각을 나누라.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울수록 당신의 영혼은 그만큼 더 가볍게 깨어날 것이다. 대지는 정직하다. 발을 내딛는 자에게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경계를 넘는 자에게만 세상의 진면목을 허락한다. 밖으로 나가라. 그곳에 당신의 노후를 시들지 않게 할 생생한 삶의 방부제가 널려 있다. 숲의 나무들이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당당히 서 있는 비결은 땅 밑에서 서로의 뿌리를 단단하게 얽어매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각자 홀로 선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흙 아래에서는 옆 나무의 손을 잡고 가뭄이 들면 수분을 나누며 거센 바람이 불면 몸을 기대어 함께 버틴다. 사람의 생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홀로 고고하게 서 있는 고목이 되려 하지 마라. 대신 더 넓고 깊은 인연의 그물을 짜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가장 위대한 기술인 연결이다. 요즘 사람들은 손절이라는 차가운 말로 관계를 쉽게 끊어내곤 한다.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담장을 높이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나를 지키는 지혜라 믿는다.
하지만 보라. 홀로 떨어진 섬은 파도에 가장 먼저 깎여나가는 법이다.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성벽을 쌓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부터 양분을 받아들일 생명의 줄기를 스스로 가위질하는 일과 같다. 주소록에 남은 숫자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거친 세상에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우리는 이제껏 관계를 이득과 계산으로 대하곤 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지를 따지며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계산서를 불태워야 할 때다. 노년의 인연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남은 온기를 나누기 위함이다. 묵은 인연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오랜 벗에게 안부를 묻는 일은 낡고 어두운 방의 창문을 닦아 빛을 들이는 것과 같다. 먼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끊어질 듯한 인연의 끈을 다시 잇는 기적을 만든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연결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경쟁자도 아니고 당신이 가르쳐야 할 철부지도 아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미 지나온 길을 걷고 있는 여행자들이며 당신이 가보지 못한 미래의 소식을 미리 들고 온 전령들이다. 그들의 말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저 넉넉한 마음으로 들어주라. 내 경험이 전부라는 고집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들의 삶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 타인의 이야기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권력이다. 관계는 가꾸지 않으면 금세 잡초만 무성해지는 밭과 같다. 귀찮음을 무릅쓰고 먼저 전화를 걸고 정해진 모임에 얼굴을 비추며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밝은 인사를 건네라. 당신이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 때 비로소 세상의 온기도 당신의 방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 사람 사이의 길을 닦는 것은 결국 나를 고립이라는 감옥에서 구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세상에 뻗은 인연의 마디마디가 결국 내가 쓰러지려 할 때 나를 붙들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사람의 체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세상에 남길 유산은 대단한 업적이나 쌓아둔 재물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따뜻한 기억의 조각들이다. 인간이라는 글자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뜻한다. 그 사이가 텅 비어버리면 나라는 존재의 의미도 흐릿해진다. 주소록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인연의 그물을 촘촘히 짜라. 그 그물이 당신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지 않게 가장 인간답게 지탱해 줄 것이다. 지붕을 올리고 기와를 단단히 얹었다고 해서 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 따스한 온기가 흐르고 주인의 발길이 구석구석 닿아야 비로소 집은 생명을 얻고 살아 숨쉬기 시작한다. 우리의 노년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몸을 다스리고 배움을 잇고 세상을 관찰하며 사람 사이의 길을 닦는 이 네 가지 기둥을 세운 뒤에야 비로소 당신만의 진짜 인생이 지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꾸만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어떤 약이 몸에 좋은지, 어떤 재테크가 확실한 노후 대책인지 묻고 또 묻는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문장이 마침표를 찍기 전 마지막 쉼표에서 완성되듯 당신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숨을 쉬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곡간을 채우는 법에만 매달리느라 그 곡식을 누릴 당신의 마음이 시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이제 저무는 해를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해가 저물어야 달이 뜨고 달이 떠야 비로소 온 세상이 고요한 평온에 잠기기 때문이다.
늙음은 상실의 기록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찬란한 지층이다. 당신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그 모든 풍파를 견뎌내며 삶을 지켜온 훈장이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전히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뒤돌아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가? 이제 그 모든 번잡한 시선을 거두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에 집중하라. 돈과 집이 주는 안식은 문 밖의 바람을 막아줄 뿐이지만 내면이 단단한 자에게는 그 어떤 비바람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결론은 없다. 정해진 정답도 없다. 다만 당신이 오늘 내딛는 정직한 한 걸음이, 당신이 오늘 읽어낸 문장 하나가, 당신이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곧 당신의 역사이자 준비다. 밖을 수리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지 마라.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그곳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지혜가 이미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숨결을 느껴보라. 당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 고요함 속에 머물며 당신의 마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라.